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이 뭘 제작하는 데 있어서 태클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녹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녹음하느라고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삼성의 그 언론 중에 하나인 이 시사저널에서 2017년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그러면서 언론인으로서 띄워준 것이 손석희입니다. 그 다음에 2위가 김어준하고 주진우였어요. 2, 3위에. 이거 그전에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조중동이 손석희 다음으로 뭐 김대중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언론인을 대표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2017년부터는 그 손석희와 김어준과 주진우 이렇게 1, 2, 3위가 된 거죠. 근데 삼성이 밀어주는 그 삼성계 언론에서 그런 걸 발표했던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이재명에 대해서 한 일을 좀 들춰보면요. 지금 현재 돌아가는 판세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일단 갑자기 그 대권주자로 등극한 황교안은 과거에 삼성 엑스파일을 그냥 단순한 불법 도청 사건이다 그래갖고 덮어줬던 삼성맨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 뭐 야당이죠. 그 야당의 대표 주자를 삼성맨으로 앉히고 그렇다면 여당의 대표 주자를 뭐 삼성계가 아닌 사람으로 집어넣더라고 하면 그건 좀 밸런스가 맞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여당의 그 차기 대권 주자를 정청래의 입을 빌어가지고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시민을 차기 대권 주자로 밀어주는 그런 소리죠. 뭐라 그러냐면 정청래가 판도라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가 유시민이고 김경수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판도라 88회에서였어요. 그런데 이 말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느껴지는 자료들이 너무 많죠. 일단 드루킹과 얽혀있는 사람이 유시민이었잖아요. 참여계의 경선 조작 핵심 인물이 드루킹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이 있고요. 그래서인지 유시민은 노회찬과 더불어 드루킹 특검을 강력하게 반대했었죠. 그래서 노회찬이 드루킹으로부터 4천만 원, 5천만 원을 받은 그 의혹이 뉴스화된 날 유시민은 노회찬에게 썰전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대대적으로 이슈화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드루킹 특검에 반대했고 그 드루킹과 사이를 무마시키려고 상당히 그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유시민의 그 관련 그 박원순 시장과의 관련성도 있어요. 유시민의 그 동생이 유시주인데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죠. 그런데 특히 희망제작소 소장을 역임한 적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유시민과 김어준과 그런 그 관련성 같은 것도 엿볼 수 있죠. 왜냐하면 김어준이 활동하는 곳은 바로 그 박원순의 그 네트워킹인 그 교통방송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방송을 일단 준 거나 다름없죠, 박원순이.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알릴레오를 오픈할 때 굉장히 그 아랍어 계정이 많았음에도
알릴레오를 엄청 띄워준 게 누구예요? 김어준이잖아요. 그리고 유시민 대 홍준표 이런 식으로 제대로 붙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언론 플레이를 한 게 김어준이고 유지일이었죠. 그런 것도 볼 일이고요. 또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으로 만든 첫 작품이 유시민 총리라는 그런 실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드루킹이 뭐 좋아했든 싫어했든 간에 굉장히 얽혀 있는 겁니다. 유시민과. 근데 왜 조사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가 김어준의 그 뉴스공장이라는 데서 경공모 회원을 인터뷰를 했어요. 김어준이. 근데 너무 웃기는 게 인터뷰를 완전히 자기 식대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뭐라 그랬냐면요. 드루킹이 김경수 그 댓글 부대에 그런 사조직이라는 의혹 제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어준이 뭐라 그랬냐면 드루킹 댓글 부대가 김경수의 댓글 부대가 아니다 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면서 그 말을 끌어냅니다. 그랬더니 경공모 의원이 대선과는 무관하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김어준이 또다시 어쨌든 간에 김경수의 댓글 부대는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당신 경공모 회원으로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렇게 답을 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김경수랑은 무관하다. 드루킹이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자체가 오히려 의혹이 더 있어 보인다는 거죠. 뭔가를 덮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주진우 기자가 김부선과 더불어 박주민 후보의 사무실에 나타난 겁니다. 박주민은 드러내놓고 그 이재명 시장을 디스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박주민이잖아요. 근데 주진우도 그 그룹에 속해 있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재명 시장이 인터뷰를 한 게 있었는데 김부선 스캔들 그 자체에 녹음할 파일을 주진우가 했다는 거예요. 그 주진우가 그걸 폭로한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주진우 녹음 파일, 김부선 스캔들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짧게 저도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김부선의 작품이 아니라 주진우의 작품이고 주진우와 김어준은 완전 콤비라는 거죠. 근데 지금 갑자기 김어준이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비유하고 있어요. 손석희를 지켜줘야 된다. 손석희를 모함하는 거는 삼성이다. 이런 식으로 막 끌어가고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손석희의 스캔들 문제는 왜 그 밤중에 그 자리에 있었나. 몇 년 전에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어두컴컴한 교회 뒷마당 뭐 그런 주차장에 있었을까. 밤 10시에 뭐 그런 의문이 막 생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단순하게 그 삼성이 그 손석희를 제거하려고 그런다. 그럼 사람들은 여권의 지지층들은 대부분 삼성을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는데 그거를 빌미로 손석희를 보호하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보면 손석희는 삼성이 운영하는 방송국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참 모순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손석희는 삼성을 대표하는 그런 채널의 그 사장으로서 이재명도 굉장히 디스를 했잖아요. 그래서 뭐 스모킹건이다 라고까지 뭘 얘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손석희가 몰려있단 말이죠. 공지에. 그러니까 손석희를 구해주려고 삼성이라는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손석희는 뭐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막 그 비호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김어준을 볼 때나 주진우를 볼 때나 손석희를 볼 때 굉장히 냉정하게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는 짓을 이렇게 보면 너무 그 비리를 오히려 그 굉장히 깨끗한 얼굴로 감싸는 듯한, 그래서 뭔가 덮고 가는,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수개표 문제도 그렇고 뭐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 바람만 불게 하고 그걸 또 덮고 불게 하고 또 덮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세 사람을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이재명을 디스하는 그룹이 상당히 큰 그룹이고 그거는 삼성과 그 언론 조작 팀과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중요한 것은 노무현 정부에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모든 걸 조정했고 그때야말로 더 많은 노동자가 구속됐고 비정규직은 확대됐고 그 물가는 올랐다는 거죠. 그랬고 그런데 문제가 문재인 선에서 모든 게 보고되는 것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까지는 보고되지 않은 게 너무도 많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 행정 능력으로서 자질이 전혀 없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정치를 했을까? 노무현 정부에서 삼성경제기획원의 경제 정책을 많이 운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거는 문재인 선에서 딱딱 끊었단 말이죠. 그래요. 그것도 노영민 의원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노무현 정부에서 한 일이 과연 누구의 아이디어로 했을까?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의 그 삼성공화국을 이끌려고 하는 것은 황교안은 저쪽 팀, 이쪽은 뭐 유시민이나 그런 팀으로 끌고 가겠다. 그게 체스다라고 주장하는 게 일종의 김어준의 발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이 은근히 손석희를 비호해 주면서 이재명 지사도 이미 물 건너간 사람처럼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거 진짜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김어준의 발언을 잘 보면 그런 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요. 안녕히 계세요.